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동지입니다.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까지는 거래일수로 한 2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도세 차익 물량 부분들이 개인 투자 쪽에서 뭐 코스닥, 코스피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뭐 양도세 차액으로 나오는 양도세 물량 부분들은 일단 대주주 금액 부분들이 큰 손들이시죠. 그 금액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한 3일 정도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통과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장기채가 반등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 부분들이, 장기채권 부분들이 차익 매물 부분이 일부 좀 나오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양도세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안에 수혜를 보는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을 주도를 하고,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차익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래서 이제까지 올라간 올해 2017년도에 올라간 종목군들은 거의 종가가 1년의 종가가 형성되는 이 시점에서 일부 차익 부분들이 나오고 세제 개편안의 기대감이 큰 종목군으로 체인지가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금 이동 부분, 특히 물론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큽니다. 미국 자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제 잠깐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법인세가 하락을 했지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좀 소폭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라마다 약간 차이점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제 밤 늦게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글로벌 자금 이동 동영상 버전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주말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주말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과 반대되는 근접하는 국내 유동성 관련된 특징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시장의 작은 부분들이 이런 흐름 부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캐릭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정리를 하시면 내년에 이제 체인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금의 이동 부분들, 성격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증액 관련된 마감 시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2분기 연속 3% 성장률을 달성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신경 썼던 지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노동, 고용 관련된 지표였고, 그 다음에는 물가 상승률 관련된 지표였고, 지금은 이제 GDP 성장률이에요. 고용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부분들은 뭐 시장에 이제 큰 영향 부분들, 물론 물가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성장률 자체가 과연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연속적으로 3%대 성장 확정되면서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 나스닥도 하락에 대해서 다우지수가 0.2% 반등했는데 나스닥은 0.06%니까 나스닥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금융주라든지 에너지주가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반등을 크게 일으켰다. 특히 법인세 인하 효과가 큰 종목군들로. 그래서 지금 몇몇 종목군들은 어제 나온 뉴스로는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되니까 직원들 연말 보너스로 $1,000씩 돌렸다는 그런 얘기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영업이익 개선법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주가 부분들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세 효과가 큰 종목군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장기채 부분들이 반등이 나면서 금융주들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기업은행 어제 신고가 파동 부분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섹터, 인 금리 부분들에 민감한 은행주들의 반등 부분들은
뭔가 기존의 성장주들이 지도했던 올해 2017년도 파동, 반도체 석사본 성장률 자체도 좋았고 향후의 기대감 자체가 주가 상승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퍼가 뭐 10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도 수두룩하죠. 그래서 멀티플의 가산점을 줬다 하면 이제는 실질적인 성장, 산업 관련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지금 오밍업이 되고 있죠. 하루아침에 딱 이 땅에서 올라가면 눈에 확 띌 텐데 정말 늦게 움직여요. 지금 가다가 기대감 부분들 커지면 한 번씩 더 눌렀다가 기대감 없어버리고 또 다시 조용조용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꺾이지 않았느냐? 가는 방향이 맞을까 아닐까라는 고민 부분들을 항상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은 그 크리스마스로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그 다음날 26일날 LG디플 중국 공장 승인 관련된 부분 26일날 결정 예정 부분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중 협력 관련된 사드 문제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중 FTA의 논의 관련된 부분들 좀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죠. 반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국에 머리 숙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죠. 1대1로라는 그 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중국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 발행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채권 발행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안화의 글로벌 그 기축통화는 안 되겠지만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석유 아람코 상장이 만약에 홍콩에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센세이셔널한 이벤트가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 부분들 하는 와중에 한국이라는 그 우구문 자체를 버리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 부분들이 없이 그 시장 진입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를 속일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 이후로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중 산업협력단지 세 곳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승인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LG디플의 승인 가능성 부분들은 어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분율 70% 정도의 조건부 승인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래서 사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존의 화장품 뭐 이게 1차 파동폭이었다면 1차 상승 파동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협력 관계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이제까지 눌렸던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드 관련 종목군들도 보면 무조건 우리 사드 이꼬르 뭐 화장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굴레 부분들을 벗을 필요는 있어요. 종목군들이 다양해지는 부분들이고 한번 그 사드에 대한 그 회복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지금 쉬어가는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으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끌어올리고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자 생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드 관련주 내에서도 1등주하고 2등주, 3주가 계속 체인지가 되면서 1등주는 올라왔고 그 다음에 2, 3등주들이 서로 개선 기대감 부분들이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다음 달에 이제 CES에서 마이크로 LED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특징 부분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갈 겁니다. 아직 시간이 한 일주일 10일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CES의 어떤 색깔 1월 달에 발표가 되고 2017년도 전자산업의 방향성 부분들을 보여주는 전시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 원래 현대차가 CES에서 신형 수소전기차를 양산 버전 내달 9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건데 선보이고 3월달 정식 판매 예정이에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 센서,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졸음운전 판단되면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하고 졸음운전 판단되면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갓길, 휴게소, 졸음 쉼터로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하는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기술 부분들입니다. 내년에 실제 도로 테스트 통행은 2021년도에 상용화한다는 부분이고 현대차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돼. 적어가지고는. 그리고 SK그룹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난주 주간방송 부분에서 SK 회사채 이거 주말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현대차하고 상당히 좀 상반돼요. 현대차는 그런 와중에 오늘 현대차 노조는 오늘 찬반 투표합니다. 가결 기대가 커지는 부분인데 부결 시에는 또 파업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운영진들도 그 글로벌 흐름 부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고 노조도 역시 여기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라라는 찬반 부분들도 빨리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총체적으로 현대차 그룹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뭐가 하나 있나요? 아무튼 수소차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K그룹 부분들은 주력은 아니지만 주력은 아닌데도 이 밸류라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부분들이 됐을 때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부분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 차량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왜? 그 배터리라든지 그 IT 제품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OEM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납품하느냐. 캠시스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라는 회사가 2인용 조그만 자동차 있죠. 조그만 자동차 부분들은 이제 양산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세미시스코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다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캠시스라는 회사도 영광 쪽에 이 조그만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형 그 기업들도 이 자동차 부분들을 조립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분들이 물론 내연기관의 어떤 그 양산이라든지 기술력 부분들이 있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제품 자체가 그거죠. 조립 PC를 사느냐 그냥 PC를 사느냐 어떤 그런 개념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율주행의 기술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 공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각성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그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 웹젠 내년 1월달 중국에서 출시 예정인데 사전 예약이 900만 명이 넘어섰고 배틀그라운드는 정식 버전 출시 세계 최대 판매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고 그 리니지 넥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구글 이 마켓에서 거의 상위 랭킹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시장점 그 마켓 점유율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D- 배당납 관련된 부분들을 출렁출렁 하고 있죠. 그 주가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종목군별로 하면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좀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기조 부분들은 유지가 됩니다. 28일 정도 배당납 되는데 그 전에 1차, 2차 선발대 정도 계속적으로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선발대 저가 매수 부분들 출회가 될 때 조금씩 물량을 받아가시는 그런 전략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12월 2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